안녕하세요. 대여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이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좀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될 때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존재를 해야지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흥하이온의 이 주가 상승의 전환점이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원자재를 좀 보게 되면 철광석과 석탄이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격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주가의 흐름세는 좋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있죠. 발틱 운임지수인데 이 BDI 지표가 한 10% 가량 하락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운임비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2개월이 향후 2개월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이 전반적으로 금일 흥하이온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 관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BDI 지표가 한 10%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죠.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현재 구간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DI 지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과하게 상승한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이번에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좋지 않은 이 상황 자체가 BDI 지표 하락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이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철강석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강한 상승의 흐름세를 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년 2월 22일을 기점으로 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BDI 지표에는 철광석 그리고 석탄 같은 이런 원자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이 경기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향후 물동량이 증가를 하겠구나.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면 운임비가 증가를 하죠. 정말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2분기부터 경제 사이클에 맞물리면서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면서 해운주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게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이 제조업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이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주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이 경기 회복세를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이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해운주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 물동량이 증가를 하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운임비 증가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날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경기 확장, 물동량 증가, 그리고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이 흥하이온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전쟁 리스크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운임비에 대한 정말 강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위협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높인다라고 하면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또 시장에 지배적이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흥하이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7월과 8월 전당대회 시기에 앞서서
이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터지게 되면 이 부분이 흥하이온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란 옆에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면 주변 산유국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리스크는 더욱더 커진다. 여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흥하이온이다 라는 점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이온 최근 주가가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운주에 대한 수급이 이탈을 했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다소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급의 이탈이 존재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해운주 중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흥하이온과 대한해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존재할 때,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될 때 상승하는 경향이 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적인 측면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운주가 상승할 때 흥하이온이 먼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수급의 이동이 존재하는데, 이 수급의 이동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한해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 이 당시의 BPS와 비교했을 때 50%밖에 되지 않은 그런 주가를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 대한해운의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흥하이온의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이 대한해운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점이, 해운주가 먼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 흥하이온이 먼저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의 이점을 받는 게 실적주인데 거기에 대한해운이 있구나.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상 현재 이 초록선 있죠. 60일선입니다. 사실 60일선과 120일선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 결국에 위에 구간이 존재하죠.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11선부터 먼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결국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일단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증가를 하니까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 될 거냐? 제조업 지표가 있겠고, 최근에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증가를 하니까 이 부분이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임비에 대한 이 강한 상승, 그리고 시장에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게 바로 전쟁 이슈다. 그래서 11월 대선 전에 정치 일정이 자리 잡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7월과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운임비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이 되면서 흥하이온의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주봉으로 봤을 때 RSI 구간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거의 30 정도의 RSI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제는 과매도 구간에 다가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과매도 구간에 다가오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기와 겹쳐지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작용이 되면 흥하이온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그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이온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